안녕하세요 여러분. 종교와 사상으로 읽는 한국 문화 수업을 맡은 이효진입니다. 오늘은 음양오행 사상이 한국 문화에 어떻게 녹아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문양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문양이 환승역을 나타낼 때 쓰는 아이콘인 것을 바로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또 예전에 어른들이 들고 있던 부채에도 이런 문양이 있었던 것 같지 않나요? 빨강, 파랑에 노랑이 더해진 이것을 삼태극이라고 부릅니다. 빨강은 양이고 파랑은 음인데 그럼 마지막 이 노란색은 뭘까요? 동아시아에서는 삼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을 의미합니다. 하늘은 양, 땅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관찰자로서의 인간, 이렇게 셋을 그린 것이 바로 이 삼태극이죠.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을 가장 귀한 존재로 놓은 삼태극은 동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의 표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삼태극이 최초로 보인 것은 경북 경주 미추왕릉 지역에서 출토된 신라 보검의 칼자루 장식입니다. 여기에 3개의 삼태극이 새겨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 궁궐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의 정전과 침전, 돌계단의 둥근 부분을 보면 이렇게 삼태극이 새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문의 대문과 대문의 누각, 향교나 서원의 대문, 종묘, 능의 홍살문, 사찰 등에서도 삼태극은 흔하게 볼 수 있죠. 삼태극 문양은 민예 등 예술작품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서 요즘도 많은 전승 공예품에서 애용되고 있습니다. 88년도 서울올림픽 대회에서는 이 삼태극을 엠블럼으로 사용해서 깃발과 포스터에 사용한 적도 있죠. 또한 위추왕릉 보검, 왕의 청동 거울 등에 나타나는 삼태극은 군왕을 지시하는 지표였습니다. 여기에는 군왕이 신의 명을 받아 천하를 나누고 통합하는 일을 맡으며 신과 백성, 천상과 지상을 매개하는 중개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왕릉의 홍살문에 그려진 삼태극은 왕이 죽어 천상계로 돌아갔거나 신이 궁궐, 종묘, 왕릉의 태극 문양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문에 그려져 있는 삼태극은 집을 하나의 소우주로 본 한국인의 주택감과도 통하죠. 한국인에게 집은 전체 우주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소우주이고 대문은 전체 우주와 소우주를 넘나드는 통로입니다. 여기서 삼태극은 대문 안의 세계가 하늘과 땅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소우주임을 표시하고 세속화가 될 경우 과적의 화목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삼태극과 비교해서 기존의 태극 무늬를 이태극이라고 부르는데요. 언제 이태극이 쓰이고 언제 삼태극이 쓰이는 걸까요? 삼태극은 유교 사상 이외에도 도교와 불교의 사상을 함께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교적 이념이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곳에서는 이태극 문양을 사용하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삼태극 문양을 사용했을 거라고 합니다. 다음에 문화유적지를 방문하시면 어떤 곳에 이태극이, 어떤 곳에 삼태극이 쓰였는지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해 첫 구절은 천지자연의 원리는 음양오행뿐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훈민정음의 성리학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한글 모음의 제자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천지인인데요. 가로로 된 선이 땅을, 동그란 점이 하늘을, 그리고 그 사이에 선 것이 인간을 의미합니다. 같이 공부했던 삼재 사상을 모음에 담은 것이죠. 그리고 이 3가지의 조합에 따라서 다양한 모음을 만들어냅니다. 땅을 중심으로 위에 있으면 오, 아래에 있으면 우라고 발음하고 이것을 양과 음으로 다시 구분하기도 합니다. 아, 야, 오, 요가 양의 글자고 어, 여, 우, 유가 음의 글자가 되는 것이죠. 모음이 삼재사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면 자음은 음양오행과 관련이 깊습니다.
해례본을 살펴보면 무릇 사람이 말소리를 내는 것은 오행의 근본이 있으므로 어금니는 어긋나고 길어서 오행의 나무에 속한다. 혀는 날카롭게 움직여서 오행의 불에 속한다. 입술은 모나지만 합해짐으로 오행의 토에 속한다. 이는 단단하여 끄느니 오행의 금에 속한다. 목구멍은 깊숙한 곳에 젖어 있으니 오행의 수에 속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입술 소리인 미음 비읍은 중앙과 늦여름을 의미하는 토와 관련이 있고, 목구멍에서 나는 이응은 겨울을 상징하는 수와, 어금니에서 나는 기역은 봄을 상징하는 목과, 혀에서 나는 니은은 여름을 상징하는 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 서로 엇갈린 모양의 시옷인 이소리는 가을을 상징하는 금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한글이 이렇게 신묘한 철학을 담고 있음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시간이 있으신다면 훈민정음 해례본을 차분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방색은 5가지 방위를 나타내는 오방사상의 색이 결합된 것으로 각 방위에 고유한 색을 부여한 것입니다. 목은 푸른색, 즉 파란색이나 녹색으로 표현됩니다. 화는 빨간색으로, 토는 노란색으로, 금은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는 검은색으로 표현되죠. 수를 하얀색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깊은 물속을 들여다보면 끝이 없이 까맣죠.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쪽은 목을 나타내므로 푸른색, 남쪽은 화를 나타내므로 빨간색, 서쪽은 금을 나타내므로 흰색, 북쪽은 수를 나타내므로 검은색이고, 가운데 방향은 토를 상징하는 노란색입니다. 중국 황제들은 대부분 노란색 옷을 입고 있죠. 바로 노란색이 중앙의 색, 즉 황제의 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건국하고 노란색 곤룡포를 입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 시조집 청구영언을 아시나요? 여기서 청구, 즉 파란 언덕이 우리나라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의아하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중국을 가운데로 두면 우리는 그 동쪽에 위치한 나라, 즉 오방으로는 동쪽, 오행으로는 목, 색깔로는 푸른색이기 때문이죠. 이 5가지 색은 단순히 미학적으로 예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과 팔방, 온 우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는 것, 집안의 장식들, 건축물들, 심지어는 먹는 것까지 오방색에서 모티브를 따서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비빔밥 가운데 노란 계란 노른자를 올리는 것과, 우리가 무지개의 떡이라고 하지만 사실 하얀색과 검은색이 들어가 있는 것 등 셀 수 없습니다. 복색에서도 오방색은 다양하게 활용되었습니다. 색동저고리나 복주머니 등 여러 가지 떠오르실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화롯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화롯은 왕가의 예복 중 하나로서 빨간 비단에 수박 라인들이 놓은 자수가 있습니다. 화롯에는 그 다홍색 비단 바탕에 장수와 길복을 의미하는 수가 있고, 빨강, 하양, 파랑, 검정, 노랑, 즉 오행의 5가지 색채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또 동양철학에서 남녀를 남색과 홍색 등으로 색채를 배정한 것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혼례식에서는 청실, 홍실이 두 사람의 결합을 의미해 결혼식을 상징합니다. 화롯에는 남색으로 안을 받쳐서 만드는데 이것도 음양조합의 뜻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고구려의 고분벽화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기 그려진 동물들은 내 방위를 지키는 방위신이며, 이런 그림을 사신도라고 합니다. 사신도는 동서남북의 방위를 나타내고 우주의 질서를 지키는 상징적인 동물을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사신은 사령, 사수라고도 하는데 동쪽에 청룡, 서쪽에 백호, 남쪽에 주작,
북쪽의 현무를 의미합니다. 사신에 대한 개념은 오행설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중국 한대 초기 백과전서인 회남자에서는 동방은 목이고 동물은 청룡이며 남방은 화이고 동물은 주조이며 중앙은 토로 동물은 황룡이고 서방은 금으로 동물은 백호며 마지막으로 북방은 수로 동물은 현무라 하였습니다. 이런 사신사상은 중국의 전국시대부터 진화시대에 정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 방위를 지키는 사신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분대의 깃발과 포진에도 응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풍수지리에 적용되면 좌청룡, 우백호, 전주작, 후현무로 산맥을 지칭하기도 하죠. 건축물의 경우 궁실, 능묘, 관아, 서원, 사찰 등에서 대문이나 난간의 장식, 기와의 문양, 그리고 문설주 장식과 계단 소맷돌 장식 등의 태금 문양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왕실과 관련된 건물 이외에도 관아 건물과 서원 등의 태금 문양이 장식되었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건물의 대문을 비롯한 여러 문에 커다랗게 태금 문양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청 역시 오행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단청은 주로 목적 건물의 장엄과 보호를 위해서 쓰이는데요. 청, 적, 황, 백, 흑의 오행 색상이 쓰입니다. 이 색은 방위와도 상관이 있지만 또 계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즉 봄과 동쪽은 청이고 여름과 남쪽은 적이고 늦여름과 중앙은 황이고 가을과 서쪽은 백이며 겨울과 북쪽은 흑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방위와 관계가 있는 사신사상인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등으로 형상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